다음은 테이블의 결합입니다. 설명은 집합연산자,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합연산자입니다. 집합연산자는 여러 개의 쿼리 결과를 하나의 결과로 요약하는 연산자입니다. 즉 셀렉트문, 그 다음에 집합연산자와 셀렉트문, 집합연산자 셀렉트문, 이런 식으로 셀렉트문들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연산자입니다. 예를 살펴보면 인플로이스 테이블에서 퍼스트 네임과 셀러리를 가지고 온 결과값에다가 다시 잡스의 잡 타이틀과 미니멈 셀러리를 갖고 온 결과를 서로 결합해 주어라. 이러한 형태의 연산자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집합연산자의 결과를 요약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쿼리 결과의 컬럼 수와 데이터 타입이 동일해야 한다. 즉 컬럼의 숫자가 2개면 밑에 나오는 것도 2개, 그리고 각 타입이 문자열이면 문자열, 그리고 숫자라면 숫자로 맞춰줘야지만 집합연산자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집합연산자의 종류입니다. 먼저 핫집합, 유니온, 유니온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집합, 인터섹트, 그 다음에 차집합,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은 유니온과 유니온올로 존재하는데 유니온올은 연산자가 결과값이 중복되어도 그대로 보여주는 반면에 유니온 연산자는 중복되지 않게 보여줍니다. 즉 A집합과 B집합이 있었을 때 A집합을 1, 2, 3이라 하고 B집합을 3, 4, 5라고 한다면 유니온은 1, 2, 3, 4, 5 해서 중복된 3이 한 번만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유니온 올로 결합을 했다면 A집합의 1, 2, 3과 B집합의 3, 4, 5가 그대로 나와서 3이 2번 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집합, 인터섹트입니다. 교집합, A집합과 B집합에 동시에 존재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인터섹트 연산자는 각각의 쿼리에서 반환된 공통 결과를 중복되지 않게 보여준다. 즉 A집합이 1, 2, 3, B집합에 3, 4, 5가 있다면 같이 공통된 결과인 3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문 다음에 인터섹트하고 다시 셀렉트문 이러한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은 조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서브 쿼리로 해서 해당되는 조건을 뽑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어떤 얘기냐? 중요한 테이블, 기준이 되는 테이블을 위에다 두고 A라고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 테이블 B로 해서 관계되는, 조인과 관계되는 내용으로 같이 표현을 하면 즉 중복된 공통 결과를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조인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은 A집합에서 B집합의 목록을 제거한 것입니다. 마이너스 연산자는 첫 번째 결과에서 두 번째 결과를 뺀 나머지 결과를 중복되지 않게 보여줍니다. 즉 A집합에 1, 2, 3이 있었고 B집합에 3, 4, 5가 있었다면 차집합은 A집합에 3을 뺀 1, 2가 차집합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은 select 해놓고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고 다시 문장을 표현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인이 아닌 아우터 조인으로 해서 추출이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즉 아우터 조인으로 걸어놓고 조건을 하나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거냐? B가
A와 연결되지 못한 것들을 추출해라. 즉 연결된 것들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연결되지 못했던 것, 즉 is null인 경우 이러한 것을 차집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의 조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합연산자 유니온 O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자바 아이디에 대해서만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로이스에서는 7개의 로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잡스에서는 2개의 로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올로 합집합을 이루게 되면 7개와 2개를 합친 9개로 표현이 됩니다. 반면에 유니온에 같은 경우 실행을 하게 되면 유니온 올은 9개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 중복된 내용을 모두 다 배제시키고 2개로만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과 유니온 올이 합집합이긴 하지만 서로 내용이 좀 다르다. 특히 유니온 올은 그냥 단순히 더해준 내용이고 유니온은 중복된 내용을 배제시키고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집합 부분입니다. 즉 인터섹트로 해서 교집합을 실행하게 되면 중복됐던 내용들이 중복된 내용을 배제하고 교집합으로 표현되는 19개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조인으로 표현을 하면 중복된 걸 배제하기 위한 디스팅트를 사용하고 해당 내용을 테이블들을 나열해주고 조인이 되게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디스팅트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19건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브 쿼리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을 웨어 조건으로 맞추어 준 다음에 역시 디스팅트로 중복을 배제시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정확히 19건이 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집합입니다. 집합연산자의 마지막인 차집합. 인플로이스에 있는 자바 아이디와 자바 아이디를 한번 차집합으로 하면 둘 다 여기에 있었던 모든 내용도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다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건도 안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플로이스 테이블에 있는 인플로이 아이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매니저 아이디를 빼면 나머지는 관리자가 아닌 일반 직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회가 되면 89건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조인으로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 실행을 시켰을 때 이미 아우터 조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107건, 즉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어서 이 테이블, 인플로이스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B가, 즉 연결됐던 놈이 없는 그러한 것들, 즉 B의 인플로이 아이디가 널인 경우에는
89건이다. 그래서 distinct에서 중복된 걸 배제해서 89건이 보여지는 이제 그러한 내용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브 쿼리로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n 대신 not in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distinct 역시 걸어주고 실행을 해보게 되면 값이 오히려 안 나오게 됩니다. 왜냐? 이 null이 존재하는 컬럼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서 not in을 거시게 되면 결과물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not exist로 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을 not exist로 바꿔주시고 실행을 하시면 89건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6장, 7장, 8장을 거쳐서 데이터의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시더라도 이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셀렉트문입니다. 셀렉트문의 가장 기본은 select from where입니다. 그래서 select에는 컬럼과 그룹 함수들이 들어가고 from 전에는 테이블명, 그 다음에 where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룹 함수가 사용됐을 때 단일 그룹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그룹 바이에 의거해서 그룹핑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룹 함수에 대한 검색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having이라는 내용을 이용해서 그룹 함수에 대한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정렬은 order by. 그리고 계층형 쿼리를 쓰실 때에는 start with로 조건을 주시고 connected by로 해서 계층형 연계 조건을 준다. 이게 select문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한 개 테이블이 아닌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값을 가지고 오려 할 때는 조인을 쓴다. 이 조인은 안시 조인과 오라클 조인으로 나눌 수 있다. 조인은 select from where가 똑같이 select문과 쓰이나 이 select에는 컬럼 목록에서 테이블에서 나열된 것들을 전부 다 써주고 그리고 여러 테이블들을 나열해주고 where 조건에서 그 테이블들이 어떠한 것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연계 조건을 표현해주면 조인이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서브쿼리입니다. 서브쿼리는 가로 열고 닫고의 형식으로 사용되며 단일행 서브쿼리, 즉 셀렉트절에서 사용되는 서브쿼리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단일행 서브쿼리가 되지 않아서는 오라클 에러가 되기 때문에 단일행 서브쿼리가 되는 조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큰 조건이 단일 그룹 함수, 즉 그룹 바이가 사용되지 않은 그룹 함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단일행 서브쿼리가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브쿼리 조건에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한 경우도 역시 단일행 서브쿼리가 되겠다. 이러한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노넘 이꼬르 1이라는 조건을 지정해서 단일행 서브쿼리가 되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게 바로 특수쿼리, 즉 흐름 제어문, 그래서 케이스, 디코드, MVL2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게시판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탑앤 쿼리, 즉 추출해내는 쿼리가 오라클 CBC에서는 오프셋, 그 다음에 패치, 그 다음에 only나 with ties 이러한 형식으로 사용이 되었고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노넘을 이용하는 방식, 즉 order by에서 정렬을 한 다음에 가로 열고 해놓고 다시 서브쿼리로 해서 셀렉트 한 다음에 노넘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이러한 고전적인 방법. 그 다음에 분석 함수를 이용하는
다음에 10지 이상에서 쓰이는 분석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